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CDA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중요하게 쓰이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대해 이론 그리고 데이터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범주형 종속 변수를 가지는 모형을 다루어 보았지만 Y에 대한 분포 가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Y의 분포를 가정한 모형을 공부하는 것이 CDA인데요. 다시 말해서 분포를 가정한 범주형 종속 변수 Y와 범주형 그리고 연속형 독립 변수에 대해 알아보고 모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연속형 반응 변수에 대한 회귀 모형에서의 네 가지 가정 중 정규성을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범주형 반응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한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 확률 분포의 예로 정규 분포를 알아보면 이와 같이 정규 분포는 두 가지의 모수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는데 네 가지의 모수에 대한 정규 분포를 보면 모수값이 달라짐에 따라 그 분포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므로 좋은 결과의 CDA를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모수의 추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모수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점 추정, 구간 추정, 가설 검정 등이 존재하고 우리는 적절한 표본 추출법을 통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에서 표본 통계량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역시 저희가 하고 싶은 모수의 추정도 모집단의 성질을 잘 담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CDA에서의 모수 추정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입니다.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란 말 그대로 가능도가 가장 높은 경우의 값을 ML 추정량으로 해 모수를 추정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가능도란 개념적으로는 데이터가 가정된 모형으로부터 관측된 확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모양의 분포에서는 제일 관측이 많이 된 값이 빨간색 점 부근의 값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빨간색 점일 때는 이 분포가 정답일 가능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빨간색 점은 생각하지 않고 이 분포에서 파란색 점이 관측되었을 때 아까 봤던 이 분포가 과연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분포에서는 파란색이 관측될 확률이 정말 낮고 엄청나게 희귀한 값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분포를 사용하면 모집단의 특징을 잘 담는 확률 분포를 가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란색 관측값에 맞게 모수인 평균을 다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측값들을 보고 모집단의 특징을 잘 담아내기 위한 관측값에 가장 맞는 그럴듯한 분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수를 추정해주는 것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입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DM에서 사용했듯이 여러 개의 설명 변수, 반응 변수와 n개의 관측치들을 가진 데이터를 생각해보면 일단 쉬운 이해를 위해 7개의 관측치만을 생각해보고 이런 반응 변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모집단의 특징을 담고 있는 표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집단에서도 이런 경향의 데이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관측치는 범주 A와 B만을 가지는 베르노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각 관측치에서 A일 확률이 파인 베르노이 시행입니다. 그럼 7개의 관측치는 서로 독립이고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체의 반응 변수인 Y는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각 관측치에서 A일 확률, 즉 추정해야 할 모수가 얼마여야 표본의 반응 변수 확률 분포처럼 모집단에서도 나타내게 될 것인지를 가능도 함수를 통해 알아보게 됩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아까 표본, 즉 데이터에서의 반응 변수 분포처럼 나타나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나타나게 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가능도 함수를 구해보면 A가 5번, B가 2번이었던 이항 분포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수값을 모르므로 파이에 대한 함수식을 만들고 추정해야 할 모수에 따른 반응 변수의 분포식을 나타냈다면 이 가능도 함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처럼 그려집니다. 여기서 미분한 식인 스코어식이 0이 되는 경우에 파이 값을 찾으면 가능도가 최대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가능도 함수에서는 파이가 0.714이어야 최대이므로 0.714가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MLE가 0.714고
각각에서 A가 관측될 확률이 0.714라는 뜻이며 이 0.714라는 값이어야 표본의 반응 변수 분포처럼 모집단 반응 변수 분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시로 비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지만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모평균, 모회기 개수 등의 다양한 모수 추정에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점근적 성질을 가져서 n이 커져서 대표본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추정, 검정 등의 통계적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CDA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ML 추정법에 대해 이해되셨길 바라며 강의를 만들며 개념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된 블로그 링크 공유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